이주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국회 과방위 의원으로서 정말 이 사태를 앞두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국민께 드립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지금 KT뿐만 아니라 또 롯데카드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적으로 사이버 안보 체계 정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총체적 난국이다, 이런 생각을 좀 계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해커와 보안, 예, 정보 보안과 해커, 이게 창과 방패의 싸움인데요. 지금 창의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있는데 우리 방패 완전히 지금 무너져 내린 형국이다, 이렇게 느끼고요. 지금 국가적으로 AI 3대 강국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 국가적인 목표 성공할 수 있을까 정말 의문입니다. 예,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KT부터 묻겠습니다. 김영섭 대표님. 네, 이번 청문회 준비하면서 우리 사회 경제 핵심 인프라가 제공하는 기간통신 사업자인 KT의 허술한 보안 체계, 그리고 지금 뭐 업무 미숙인지 아니면 어떤 고의와 의도성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그 허위 보고, 그리고 고객을 대하는 태도, 이 정말 매우 실망했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간단히 해주십시오. 해킹 같은 고도화 기술이 아주 고도화되는데 그에 따르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전체적인 망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게 못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표님 뭐 하셨나요, 지금까지? 제가 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그 SKT, LG U+,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문제되는 펜토셀, 이게 코어망에 접속하기 전에 펜토셀을 검증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KT는 인증서 유효 기간이 10년이어서 한 번 접속하고 나면 그 뒤에는 뭐 위치 정보나 소프트웨어 확인 절차 없이 계속 그냥 망에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시스템인데 맞나요? 예,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이런 시스템이면 당연히 펜토스 관리 기능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관리 상태가 정말로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펜토셀 지금 몇 개 설치되었다고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알고 있는 건 KT에서. 18만 개 정도. 네, 그렇게 20만 개 거의 육박하는 펜토셀을 두고서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는 체제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지금 저희가 보니까 펜토셀과 펜토셀 관리 서버가 연동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폐기된 펜토셀도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처럼 불법 펜토셀, 폐기된 펜토셀 무한대로 계속 연동 가능해서 접속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해 주십시오.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사실대로 상황을 파악해서 완전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대표님이나 이 자리에 계시는 KT 관계자들 다 아시다시피 KT가 원래 정부 부처로 출발했습니다. 정부 부처는 최신부를 조직으로 시작해서 공기업인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통신 이름을 바꿔서 계속 건재하다가 2002년 정부 지분을 뉴욕 증시에 매각하면서 민영화의 길로 들어섰죠. 지금 이 사태 초래된 거 민영화 때문 아닙니까? 예, 어쨌거나 이 지금 현재 KT 만든 건 우리 국민들입니다. 국민들께서 유선전화 한 대 개통할 때마다 25만 원씩 꼬박꼬박 보증금 만들어줘서 그 재원을 마련해 주셨고, 그 재원을 기반으로 지금 현재 매출 26조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맞죠? 대표님,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국민이 키워준 국민기업 KT가 어떻게 이런 정말 허술하게 짝이 없는 보안 수준을 가지고서 운영되고 있었을지, 이거 국민에 대한 배신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답하십시오.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문제 해결이 끝나는 대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책을 조속히 강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한번 서버 폐기 과정 보겠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정말 이 상세히 보면 증거인멸이 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정말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희 여기 PPT 보시면요. 일단 7월 18일 키사가 이메일을 통해서 최초로 해킹 제보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
T사가 KT와 LG U+에 침해 사고 사실 확인 요청, 신고 안내 공식적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틀 후인 KT, 지금 세 번째 칸인데요. 자체 조사 결과 침해 징후가 확인되지 않았음을 통보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거 다 공식 문서로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8월 8일 날짜를 보시면 8월 8일 날짜로는 K사의 침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을 최종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7월 21일은 징후가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중간 보고의 성격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8월 8일에 최종적으로 침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통보합니다. 그런데 이 표 보면 아시겠지만 8월 1일, 8월 6일 보고가 최종적으로 침해 사실 확인됐다는 확정 보고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폐기가 벌써 총 8대 중에 6대가 일어납니다. 이거 무슨 일입니까, 대표님? 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확인이 안 됐는데 폐기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 폐기와 관련돼 가지고 자세하게 어떤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네, 이 정보 폐기, 서버 폐기 결제 라인에 있는 분들 누구누구입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서버 폐기가 한 1년에 한 4천 내지 5천 대 된다고 하고 한 3천 대 내지 4천 대가 또 정설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로는 서버 폐기는 그 규모나 또는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팀장 수준에서 연결하고 폐기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팀장 수준에서 연결 폐기 한다는 거 확실합니까?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이게 책임을 나중에 물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사실 좀 궁금한 것들을 많이 좀 여쭤보시고 또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아까 그 교수님께서 AI 정책, 우리 지금 AI 3대 강국 목표지 않습니까? 근데 이 AI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우선은 이 국가적으로 진짜 이 정보 보안 상태가 어떠한지 전수조사가 너무나 절박하고 이것을 빨리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상임위 차원에서 독려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저도 그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우선은 그 전수조사의 구체적인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전수조사라고 하는 것은 운영되고 있는 모든 전산 시스템에 대해서 추가 악성 코드가 없는지 아니면 로그 같은 것도 전부 다 봐서 우리가 놓친 흔적이 없는지를 보는 걸 얘기합니다. 일단은 온나라 시스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것 외에 프랙에서 언급된 것들은 1차적으로 체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다른 곳으로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결국엔 그러면 우리가 이 총체적인 난국을 어떻게 대응해서 헤쳐나갈 것인가가 중요할 텐데, 지금 보면 뭐 저희 이제 뭐 과방위 내지는 과기부는 과기부대로 또 다른 정부부처는 정부부처대로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형식적으로는 분명히 법규와 법령에 이 어떤 유기적인 사이버 보안 업무에 좀 서로 간에 그 정보 교류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그간 작동되었는지 정말 의심스럽거든요. 근데 분명히 법규가 변경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이따가 시간이 되면 다시 상세히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그게 좀 작동이 안 된 문제가 심각하고, 그렇다면 지금 이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저는 그 국가정보보호 TF라도 긴급하게 좀 구성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전반을 동시다발적으로 검사를 하려면 컨트롤 타워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컨트롤 타워는 국가안보실입니다. 국가안보실 3차장실인 건 맞습니다만 거기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있질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파견 나간 인력과 기타 등등이 연합해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전체가 모여서 토론을 해보시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를 물으셔서 제가 한마디만 첨언을 하면 AI 정책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지금 딱 하나 우리가 해외보다 많이 뒤처지고 있는 게 클라우드입니다. 결국 AI는 클라우드에 넣게 돼 있는데 외국에는 이 클라우드가 그러니까 민간용과 정부용으로 나뉘어지고, 정부용은 탑 시크릿용, 시크릿용, 일반용 이렇게 다시 나눠집니다.
그리고 AI를 어디 쓰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국방, 외교, 안보에서 쓰는 AI는 탑 시크릿용 클라우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용 AI는 일반 정부용 클라우드에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인증제도 자체가 민간용 하급 인증제도밖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업체로 하여금 합당한 클라우드 기술을 개발해서 인증도 받게 해야 모두 AI 정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교수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고 또 저희가 계속 좀 연구해 나가야 될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신 과기부 차관님께서 이 지금 교수님 말씀에 대한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클라우드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금 그 과기정통부가 이제 클라우드 그 서비스 보안 인증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보안 인증 기준 자체를 상, 중, 하 이렇게 3등급 체제로 이렇게 바꿔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등급에 대해서는 글로벌 그 이제 사업자들도 인증을 지금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중등급, 상등급에 대한 것들은 이제 보안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정원에서는 그 국가 보안 체계, 그 N2SF라는 그런 체계를 통해서 지금 현재 망분리 상태에서 또 클라우드 서비스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클라우드를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정원하고 과기정통부가 또 이 시범 사업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마무리를 해서 이 클라우드 시대에도 보안을 갖춘 그 이 클라우드 활용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빨리 해 나가야 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